안녕하십니까. 평가정책본부 정승재입니다. 24년 상반기 레이팅 액션 트렌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상반기에는 대규모 등급 하향이 이루어지면서 23년 대비 등급 하향 기조가 심화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장기 등급 기준 등급 상향은 3개에 그친 반면 등급 하향은 15개를 기록하였습니다. 장기 등급의 단기 등급과 아웃룩, 와치리스트의 변동을 포함한 장단기 등급 및 전망 기준으로는 상향 변동 16개, 하향 변동 39개를 기록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은 장기 등급 기준 업다운 레이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다운 레이셔는 등급 하향 방향 대비 상향 방향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업다운 레이셔가 1보다 높으면 상향 우위, 1보다 낮으면 하향 우위를 각각 의미합니다. 대규모 등급 하향의 영향으로 24년 상반기 업다운 레이셔는 0.2배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통해 연도별 신용등급 변동 트렌드를 살펴보면 19, 20년에는 경기 저하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업다운 레이셔가 1배를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하향 우위 기조를 나타냈습니다. 이후 21, 22년에는 기업 실적 개선 및 자본 확충 등에 힘입어 업다운 레이셔가 1배를 소폭 상회하였지만 23년 하반기 이후 신용등급 하향 기조가 본격화되면서 이후 재차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업과 금융 부문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업 부문의 24년 상반기 업다운 레이셔는 0.44배로 23년 0.78배 대비 하향폭이 심화되었습니다. 석유화학, 건설, 유통, 게임 등의 업종이 등급 하향을 주도하였습니다. 다만 하향 기조 심화 속에서도 자동차, 민자발전, 중공업, 호텔 등의 업종에서는 등급 상향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융부문 역시 24년 상반기 0.33배라는 낮은 수준의 업다운 레이셔를 기록하였습니다. 등급 하향은 캐피탈, 증권, 저축은행, 부동산 신탁 등 제2금융권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습니다. 반면 NPL, 생명보험 등은 우호적 영업 환경, 자본 적정성 개선 등에 힘입어 상향 기조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등급 전망을 보여주는 24년 상반기 말 기준 아웃룩 와치리스트 분포를 살펴보면 긍정적 방향 14개, 부정적 방향 31개로 부정적 우세를 나타냈습니다. 23년 말 대비 긍정적 방향과 부정적 방향 모두 증가한 수치이며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금융 부분의 건전성 저하, 글로벌 수요 분위 등이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24년 상반기 신용등급 세부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등급 상향은 제한적인 가운데 지주회사인 두산, 민자발전사인 GS, EPS 등의 등급 상향이 이루어졌습니다. 등급 하향은 석유화학업체, 건설업체, 제2금융권 업체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투기등급에서 2건의 부도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웃룩 와치리스트의 상향 및 하향 변동 현황입니다. 상향 변동의 경우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카드 등 현대차 계열의 등급 상향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외에 중공업, 민자발전, 호텔, 상영관, NPL, 생명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상향 방향 변동이 나타났습니다. 하향 방향 변동의 경우도 석유화학, 건설, 제2금융권 업체가 주를 이루었으며 롯데케미칼의 부정적 아웃룩 부여가 계열 지원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롯데그룹 계열사 다수도 하향 변동에 포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4년 상반기 말 아웃룩 와치리스트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긍정적 아웃룩은 자동차, 민자발전, 중공업, NPL 등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부정적 아웃룩 및 와치리스트 하향 검토도 역시 석유화학, 건설, 제2금융권 등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기 등급 업체 다수도 부정적 방향성에 포함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가정책본부 최영욱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반기 매크로 환경을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에 있어 주요 리스크 요인이 무엇인가? 경제 전문가들 서베이나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수년째 디스인플레이션의 진전은 있으나 이것이 지지부진함에 따른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또는 정책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적시성 있고 속도감 있는 인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있고,
또한 이것이 기업 및 가계의 신용위험 상승이나 자산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과 관련해서는 일례로 미국 등 글로벌 기업들의 신용등급 하락 건수나 투기등급 부도율이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는 점을 하나의 현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기타 요인으로 달러 강세나 보호무역주의 등이 새롭게 부각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경제의 경우에는 부동산 PF 부실화 위험도 특징적인 리스크 요인입니다. 2024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은 올해 연초에 2.6%에서 현재 3.1%로 꾸준히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미국 경제가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고용, 소비, 기업 숫자 등에서 의외의 호조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성장률은 2021년을 고점으로 둔화 추세에 있긴 한데 올해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의 성장을 그리고 내년에도 이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최근 전망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내용 면에서 변화가 있다면 미국의 성장 감속 그리고 그동안 부진했던 유로 및 중국의 경기 회복으로 미국 의회의 기존 불균형이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달러 강세도 자연히 지금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주요국의 성장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반대로 단기 경기 침체 확률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국내 경제 전망인데 2월 전망 대비 수출이 강한 호조를 보이면서 올해 연간 2.1%의 GDP 성장에서 2.5%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반면 내년에는 2.1%로 약간 하향 조정되는데 기저 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2023년 상반기까지는 포스트 팬데믹으로 내수가 국내 경제를 지탱했다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특히 IT 등 수출이 경제 성장을 주도한 양상입니다. 올해 하반기 이후 내년에는 점차 수출 성장이 둔화하고 건설 투자가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물가 및 금리 하락으로 민간 소비가 점차 살아나고 정체되었던 기업 설비 투자도 회복되면서 전체적으로는 균형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주요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으로 꾸준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미국의 근원 물가는 특히 서비스 물가를 중심으로 하락은 하되 다소 지지부진한 듯한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미국 등 경제 지표가 의외의 호조를 보이고 디스인플레이션이 당초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면서 6개월 전 전망 대비 주요국들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상당히 후퇴하였습니다. 지난 1월 전망으로는 미국의 경우 3월 금리 인하 개시, 연 6회 인하 전망이 글로벌 IB들의 다수였었는데 6월 말 현재 서베이에 따르면 빠르면 9월 인하 개시 정도로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 연준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목표 2%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 및 경기 여건의 변화도 인플레이션 못지않은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발언한 바 있고 지난 7월 11일 미국 CPI가 전월 대비 감소하는 등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으로 발표된 바 있어서 오늘 이 시점에는 거의 모든 IB들이 9월 인하 그리고 연내 추가 1회 인하로 일제히 전망하는 양상입니다. 향후 중기적인 인하 속도는 매 분기마다 한 차례씩 25bp가량 인하를 지속해서 현재 기준금리 상단 5.5%가 내년 말에는 4.0%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글로벌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ECB는 지난 6월에 이미 금리 인하를 개시하였고 향후의 속도는 미국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가지 착안할 점은 지난 22년 및 23년에 급속했던 금리 인상과는 달리 앞으로의 금리 인하는 점진적이고 완만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우리 금통위의 금리 인하 행보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하반기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는 10월 금통위 때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크레딧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고정된 가운데 시장금리는 상당한 변동성을 보여왔는데 특히 최근 2개월간 국내외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금리에 선반영되면서 국고채 금리나 회사채 수익률이 제법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국고채 대비 AA급 회사채 크레딧 스프레드는 지난 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꾸준히 감소해서 지금은 위기 이전 상태를 회복하였습니다. A급 회사채는 23년 초 이후 AA급과의 스프레드 갭이 크게 벌어진 채로 오랫동안 회복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 갭이 최근 2, 3개월간 상당폭 해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른쪽 그림 보시면 CP 스프레드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PF 관련 섹터에서 회사채 시장 접근성이 낮은 일부 이슈어들이 CP나 STB 같은 단기 자금 조달에 크게 의존하게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크레딧 시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PF 관련 업종인 건설, 캐피탈, 저축은행, 증권사 등의 A등급 이하 발행 여건은 여전히 우호적이지 않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무디스의 글로벌 회사채 부도율 전망은 그림과 같습니다. 대체로 6개월 전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는 40년 장기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의 조금 높은 부도율을 보였는데요. 월별로는 지난 4월에 단기 고점을 찍고 5월부터 하락하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향후 12개월 동안 금리 인하 등 금융 여건 개선에 힘입어서 회사채 부도율이 완만하게 하락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기 등급 회사채 연간 부도율이 4.9% 정도인데 올해 연말에는 단기 평균을 하회하는 3.7%로 1년 후인 내년 6월에는 2.9%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무디스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미국 등 주요국들의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으면서 물가는 하향 안정화되고 시장 금리도 하락하는 경기 연착륙, 즉 소프트 랜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종합부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